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완화적인 통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마이너스 1.1%로 내년은 3%로 종전보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배경과 내년 경제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6년 만에 최저치로 줄었던 대일 무역 적자 규모가 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산 불매운동이 주춤하면서 일본산 수입이 다시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읽기에서 이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 0.5%로 동결을 했습니다. 지난 5월 현재 수준으로 내렸고 계속해서 최저 수준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한국은행의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국가가 경제 정책을 꾸려갈 때 어떤 정책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금리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라 경제의 향방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한국은행 금리를 놓고는 두 가지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리를 좀 더 내려서 기업들을 좀 도와주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계속 떨어지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를 낮추려면 금리를 좀 내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하자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지금 부동산 상황 시장이 만만치가 않다. 네.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부동산 각종 매매가, 전세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금리를 좀 올려서라도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서로 상반된 의견이 팽팽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한국은행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거냐였는데요. 두 가지 토끼를 다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론도 아닌 인하론도 아닌 현상을 그냥 유지하자. 그래서 금리 동결을 택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0.5%죠. 이게 5개월째 지금 0.5%인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현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관망해가면서 그에 따라서 정책 선택을 하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정책을 대변환을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동산 시장하고 주식 시장도 굉장히 과열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동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 주된 분석이던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런 동결 기조가 계속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거시경제 지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그 결정을 결국 할 텐데요.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도 빠른 속도로 만약에 회복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는 총통화량이 상당히 많이 풀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의 영끌을 하다시피 해서 통화량을 많이 늘려놨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이 물가 폭등으로 오지 않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네. 게 한국은행의 시그널이고요. 특히 최근에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어떻게 될지 또 네. 백신 효과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경제 외적인 의학적 변수들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한치 앞을 방향성 있게 전망하기는 매우 어렵고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1%, 내년도는 3%로 다소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향 조정한 좀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GNP를 측정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1분기 성장을 얼마 했다, 2분기 성장 전망도 많은 기관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 한국은행의 기초자료, 원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한국은행이 앞으로의 성장을 어떻게 본다는 것은 가장 실적치에
현재 상황에 가장 가까울 수 있고 또 앞으로 통화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보를 당초에 마이너스 1.3이었는데 이것을 마이너스 1.1로 그게 같은 마이너스지만은 네. 상향 조정을 했어요. 네. 어떤 이제 뭐 비전문가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마이너스 1.3이나 마이너스 1.3이나 그게 독인 개긴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경제 정책 면에서는 그 방향성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1.1로 갔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업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GDP를 직접 생산하는 한국은행이 저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실제 거시경제 상황이 코로나19 이후에 줄곧 마이너스 상태를 빚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시그널이고요. 내년도에는 한국은행이 당초에는 2.8%를 전망했었는데 이것 또한 3%로 0.2%포인트 높였거든요. 이런 속도로 경제가 지금 실제로 회복되고 있고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인데 이 그 전망치에 지금 3차 대유행 중이지 않습니까? 공교롭게 오늘 또 500명 넘게 거의 6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이 전망치가 다시 한번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의 오늘 금리 동결 0.5%에서 기준금리 동결한 거나 또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린 것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은 것을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결정이 먼저 나왔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만약에 오늘 중대본이 발표한 대로 이 500명 넘어가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확산이 된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다시 한번 성장 전망을 수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한국은행의 거시경제 지표 분석을 보면요. 3분기에 우리가 플러스 1.9% 성장을 했는데 그 내역에 있어서 특히 수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출은 15.6%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거든요. 중국으로의 수출이 물량이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만 안 된다면 또 코로나 백신이 당초 요즘 미국 뉴욕 증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12월 달에 좀 나와서 효과를 받아준다면 경기가 대상승 국면으로 반전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사상 최대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여러 가지 좀 경종이 울리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내에서의 코로나 환자가 역시 여차하면 우리나라 성장률도 크게 다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전히 코로나가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뭐 긴장 속에 좀 지켜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7월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대일 무역이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일본의 소비재 수입이 다소 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좀 어떤 수치를 통해서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한국과 일본의 수출, 수입, 양국의 무역 통계를 보면 극명하게 분기별 또 월별로 각 두 나라의 무역 동향 트렌드가 잘 나타나는데요. 미국, 일본이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우리 반도체 소재 이런 것에 대한 수입,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수출도 규제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일본 제품을 쓰지 말자 이러면서 약 한 10개월 동안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에 대해서 만성적으로 지금 적자거든요. 우리나라가 국제 무역에서 가장 많이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네. 일본에 수출하는 것보다는 수입하는 게 훨씬 더 많은데요. 그나마 1년 동안 이렇게 일본에 대한 어떤 상품 수입 그 규제 움직임 이런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적자가 좀 줄었어요. 그런데 이 대일 무역 적자가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9월 달, 10월 달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같은 곳에 일제 자동차가 무려 전년 동기 대비 90%, 100% 증가하고 있고요. 또 유니클로 등에서도 우리가 보서 알겠지만은 의류, 또 맥주 이런 소비재까지도 늘어나서 결국 다시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 적자가 증가세로 반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불매운동이 약간 주춤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유니클로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좀 고객들이 많이 좀 보이고 그리고 일본 맥주도 대형마트에서 좀 공급가를 낮춰서 다시 좀 등장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통계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일본이 한국산 수입하는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 역조가 더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소비재 부분에서 지금 그 격차가 특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그동안에 이 상품 불매 운동에 대해서 이 열기가 많이 식은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어떤 징용 문제에 관해서도 외교적으로도 좀 대땅트 분위기가 좀 생기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도 있는가 하면 불매 운동의 동력이 좀 많이 상실이 돼 있는 상태고 이 틈을 노려서 일본 맥주 같은 경우는 한 캔에 다시 2,500원, 4캔에 10,000원짜리 이런 것을 다시 공격적으로 지금 팔고 있고 유니클로 같은 데서도 새 제품을 도입하면서 한국 소비자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우리가 대일 불매 운동을 하지 말지 불매 운동을 했다가 이렇게 채 1년도 못 가서 사그러들면 지난 1년 전에 유니클로 회장이 한국의 불매 운동에 관해서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유니클로 회장의 예언이 그냥 그대로 들어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고요. 우리가 영원히 뭐 일본 제품을 쓰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의 일본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일본으로의 수출 이것도 좀 같이 늘어난다면 그런 대로 나름대로 명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한일 징용 문제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는 거 이 대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지 참 주목이 됩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대일 무역 적자가 는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 전략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내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 또 발효가 됩니다. 혹시 이게 좀 계기가 될 수 있을지요? 그렇습니다. RCEP이 영향을 주죠. 이게 그 영내 자유무역 협정으로 가장 큰 건데 이게 아직 국회 인준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됐을 경우에 한국과 일본 간에 처음으로 자유무역 협정이 간접적이나마 체결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FTA 자유무역을 거의 전 세계하고 맺어놓고 있지만 일본하고는 이런 협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RCEP를 통해서 같이 회원국이 되다 보니까 일본의 무역 규제도 좀 완화되고 한국의 규제도 낮아졌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 수출하려면 보다 더 쉽게 수출할 수 있고 우리도 일본에 더 쉽게 수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RCEP 발족을 계기로 각 기업들이 일본 수출을 늘리는 좀 그 특단의 전략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분명히 여건이 형성이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우리 정부도 역시 이 일본의 수출을 늘리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산업 정책 면에서나 관세 또는 어떤 그 금융 정책 면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우리는 지금 RCEP 문제뿐만 아니라 TPP라는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다가 미국이 빠진 그런 태평양 경제 협의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지금 일본과 미국만 들어가 있는데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이 돼서 나오면 이 대목을 지적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나오기 전에 우리도 TPP에 좀 선제적으로 가입을 해서 우리가 자유무역 세계에서 좀 주도권을 잡아가는 이런 적극성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